끼와 재능을 타고난 천재 배우 황철의 연기술. 끼와 재능을 타고난 천재 배우 황철은 안타깝게 정치적 이념과 사상 놀이에 휩쓸려 월북하게 됩니다. 당시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 북한 공산주의와 니힐리즘이 맞물려 마치 연극의 바이블처럼 북한 연극인을 지배합니다. 황철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고 외적 연기술을 제시합니다. 배우는 독창적인 창조가이므로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 특히 화술은 배우 예술의 첫째가는 요소로 절대적인 미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철은 1912년 충남 청양에서 청양 군수 황우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손재주가 있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셨고 아버지가 춘천으로 부임하게 되자 황철도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춘천에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배제 고보를 다니며 서울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무척 어려워져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 조달을 합니다. 황철의 어릴 적 꿈은 자동차 운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동차 운전사가 최고의 기술직이라서 월급도 많고 매우 인기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대로 6개월 동안 합승차 조수로 일하면서 면허증을 딴 후 운전사가 됩니다. 춘천과 홍천 사이를 왕래하는 노선을 맡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거나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우연하게 유랑극단을 만나 황태철이라는 가명으로 무대 장치를 거들기도 하고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연극과 만나게 됩니다. 조선 연극사의 황철의 행적을 보면 1932년 8월 16일에 발행된 매일신보에는 황철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때부터 그는 연기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연급 배우들과 나란히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던 황철에게 주연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왕평의 청춘난영을 연습하던 중 주연 배우 이경환이 아편 복용으로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경환의 대역을 맡은 황철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여 무난하게 역을 소화합니다. 이 작품 이후 황철은 조선 연극사의 주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강홍식이 지방 공연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지방 공연에서 강홍식의 배역을 황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황철이 주연 배우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초창기 조선 연극사에서 황철이 배웠던 공연 양식은 취성자의 계량 심파였습니다. 황철에게 본격적인 신극 수업을 받을 기회가 옵니다. 극예술 연구회에서 연출 활동을 하고 있는 홍혜성이 조선 연극사에서 연출을 한 것입니다. 박영호의 개화전야를 홍혜성 연출로 공연하여 관객들은 대만원을 이루게 됩니다. 황철은 홍혜성과의 만남을 통해 체계적인 연극 제작과 사실주의적인 연기법에 대해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후 홍혜성이 동양극장의 연출부 및 무대의 지도부로 참여하면서 둘 사이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홍혜성은 주로 사실적인 연극을 표방한 청춘자 공연의 연출 지도와 배우들의 연기 훈련을 맡습니다. 황철은 1935년 12월 15일 창당 공연부터 1939년 8월 17일까지 청춘자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청춘자의 공연 연보를 살펴보면 지방 공연을 떠날 때를 제외하고 보통 5, 6일 동안 신작 2세 작품씩 공연합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황철이 참여한 서울에서의 정기 공연 횟수만 해도 100여 회나 되고 지방 공연까지 합해서 1,500일 이상을 무대에 섰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극장의 기획력과 작품 조달을 위해 두었던 문해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철은 청춘자에서 춘향전, 단종예사, 임성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명기 황진이, 유정무정, 추풍년, 유랑삼천리, 사비수와 낙하함 등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동양극장은 연극 전문 극장의 존립과 연극의 기업화와 연극인의 생활 안정이 가능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재기 있는 신인 배우들을 배출했고 제작 방식, 연출, 무대, 의상, 대본, 창작의 면에서도 전문성을 띠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양성되었습니다. 청춘자의 연출 책임자로 있던 홍해성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했으며 연출 대본을 바탕으로 배우들의 동작선을 칠판에 표시해 두어서 철저하게 반복 연습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동양극장은 연출, 배우, 극작의 조화와 원활한 극장의 경영이 있었기에 주옥 같은 레퍼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춘자와 호화선에서 탈퇴한 황철, 박영선, 김두한 등에 의하여 극단 아랑을 조직하여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활동합니다. 창당 공연으로 임성규작 청춘극장을 부민관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그들의 인생, 정열의 대지, 북두칠성, 아내의 고백, 결혼 조건, 김옥균, 바람 부는 시절, 인생 설계, 동학당 3대, 행복의 계시, 왕자 호동, 징기스칸, 물새, 천조, 화전지대, 대동강, 사나유정, 사랑의 집, 얼굴 등은 황철이 참여했던 주요 작품들입니다. 극단 낭랑극회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황철, 서일성, 극작가 함세덕, 그리고 현대 극장에서 기획을 담당했던 박민청과 힘을 모아 9월 초에 조직합니다. 이 극단은 위원제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의 병기종, 보좌역의 한일송, 박고성, 남자 배우로는 황철, 남상익, 김승호 등과 여배우로는 김선초, 유계순, 김신재, 진낭, 황정순 등이 참여했습니다. 창단 공연으로 1945년 10월 21일 진우촌작 망향을 나홍 연출로 동양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함세덕이 번역한 독일 극작가 실러의 작품 군도, 남자 주역 형제는 황철과 이해랑이 연기했습니다. 봄밤에 온 사나이, 호접, 김인년 3월 1일, 내우, 바람 부는 시절, 붙들의 군복, 춘향전, 정열의 대지, 여명, 태백산맥, 위대한 사랑, 봉선화, 달밤, 외로운 사람들 등의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8.15 기념 공연 준비가 이념 논쟁과 좌우 대립으로 중단되고 더 이상 작품 활동이 어렵게 되자 황철은 자익 연극인들과 함께 월북하게 됩니다. 월북 이전에 황철은 최고의 배우라는 칭호를 받으며 연극 동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947년에 발표된 이재현의 글뿐만 아니라 병기종, 고설봉, 이원경, 차범석 등 황철과 함께 연극 활동을 했거나 그의 연기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신극 도입 이후에 최고의 배우로 황철을 지목했습니다. 연극인 병기종이 1976년 무대생활 60년 기념 공연을 하면서 어떤 배우가 가장 뛰어났느냐는 질문에 30년, 40년대를 통틀어 최고의 인기 배우로 군림했던 인물이 있다. 연극을 보지 않더라도 그의 얼굴만 보고 가면 기쁘게 노라는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었던 배우 황철을 조선 연극사를 망라한 1인자로 손꼽았습니다. 황철을 지켜보았던 배우 고설봉은 그는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철저한 프로 근성으로 연습과 공연에 임하였다. 황철은 새로운 대본을 받으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당시의 대본은 요즘처럼 짤막한 대사가 아니라 아주 길었는데 밤새 여관이나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곳에 다녀와서는 모두 외워서 왔다. 그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어 대사 실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황철의 풍부한 표현력은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기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상대 배역과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앙상블을 이루었던 배우들은 황철과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여자 배우로는 차홍여, 박연신, 문정복, 김선영, 최승희 등이 있고 남자 배우로는 심영, 서일성, 이동호, 이해랑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황철의 화술 연기에 대해 이해랑은 훈훈하고 유순하게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일품이었다.
500명을 수용하는 극장에 천여 명의 관중이 모여 앉아 소란스러운 자리에서도 그 친구의 훈훈한 연기가 나가면 어느덧 조용해지곤 했다. 말하자면 전성적으로 연극 배우의 소질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월북 이후 황철의 가장 큰 업적은 무대 화술과 분장의 이론을 조술한 것입니다. 무대 화술은 1959년 3월 10일 조선예술사에서 출판된 책으로 배우 수업에 필요한 기본 훈련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술과 분장은 1963년 9월 15일 조선문학예술총 동맹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황철이 죽은 후에 그가 남긴 자료들을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묻게 됩니다. 연출가 황철은 진실로 체험하는 연기 창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극장, 윤리학을 심오하게 체득함으로써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 즉 사회주의, 사실주의 연극 예술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마치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이론인 양 곡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연극 정책은 이 시기가 소련의 스탈린 치하로 억압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을 인식하면 쉽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은 사회주의의 사실주의 연극이라고 북한의 연극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극인은 무조건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을 수용하고 확립하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철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을 종교처럼 따르기만 하면 좋은 연기를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황철은 북한 연극의 초기 단계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 배우 수업을 바이블처럼 외우기만 하면 대배우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황철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의 오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의 특징은 배우들이 내면의 정서에 집중하기 위해 혼자 조용히 사색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배우의 지식은 읽고 보고 아는 것보다 말하고 움직이고 서보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릿속에만 간직해 둘 것이 아니라 피부로 알고 근육으로 움직이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다라고 외적인 연기를 주장합니다. 배우는 작가의 희곡을 기본으로 하여 창조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에 복종해야 하며 자기의 역에만 몰두하여 전체 흐름의 틀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고 연출가의 지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황철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황철은 내적 행동 자체는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 반드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외적 행동을 통해야만 내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 연기관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철은 연극에서 배우의 존재를 꽃에 비유합니다. 연극을 구성하는 제 요소 중에서 가장 귀중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황철은 배우는 집단적 예술의 대변자이며 개개인의 예술가들과 대중 사이에서 생생한 친교를 맺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배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말에서 노래를 찾고 동작에서 춤을 찾아 스스로 작곡과 안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배우 예술의 첫째가는 요소다. 이것을 자신의 예술가적 신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의 구사는 자기에게 엄격하고 혹독해야 정확한 행동이 될 수 있으며 그는 이러한 말의 행동이 제대로 잡히면 배우들이 무대적 행동을 찾을 때에는 가장 자유로운 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배우의 인물 창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목소리와 억양을 토대로 역할 창조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철의 연기술 중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화술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인상적인 목소리와 능숙한 말의 기술을 소유한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할 때는 그의 율동적인 억양과 휴지에 관중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듯이 도취되고 만다고 황철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무대 화술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을 때
황철 연출자는 그때마다 연습을 중단시키고 화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아무리 급하고 긴장된 순간에도 정확하지 못한 말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용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황철의 지적에 대해 배우들은 연출가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철은 배우는 연출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독창적인 창조가이므로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며 독창적인 창조가가 되려면 자기의 절대적인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동은 막이 오르는 첫 순간부터 움직인다. 이는 연극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배우의 대사도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배우의 대사는 배우의 입놀림이라는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배우의 신체처럼 오랜 연습을 통해서만이 활용이 가능하다. 황철이 화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이러한 말의 행동을 정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철이 월북하지 않고 남쪽에서 계속 활동했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연극도 1960년대 정도에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처럼요. 그런데 스타니슬랍스키 메소드의 그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연기술의 정답인 것처럼 2024년 대한민국의 일부 방송국에서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와 메소드 연기라고 자막이 흐르는 걸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문제는 스타니슬랍스키 메소드가 대학의 교수직과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니슬랍스키 식민지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막막합니다. 황철이 직접 저술한 무대 화술과 분장, 연극 이론서가 스타니슬랍스키, 메이엘 홀드, 그로톱스키의 연극 이론서들과 동등한 연극 이론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연극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배우 황철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과 연극 이론서를 직접 저술할 수 있는 능력은 연기자로서 수많은 무대 경험에서 얻은 체험의 결과입니다. 황철 조상님께서는 끼와 재능을 타고난 천재 배우도 항상 노력해야 훌륭한 배우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